안녕하세요. 꿈꾸는 협동조합 김희주입니다. 한 달도 참 훌쩍 가버리죠. 여러분의 8월은 어떠셨나요? 저는 괜히 점심 늦게 먹는 티 팍팍 내면서 맛있겠다, 배고프다 이런 말씀만 드리면서 보냈던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점심시간의 꿈협이 오늘로 마지막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오전 시간에 꿈협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온다는 점, 8월이 가는 걸 아쉬워하면서 또 9월이 다가오는 걸 기대하면서 점심시간 꿈협을 보내고 새로운 아침 꿈협을 맞아보자고요. 8월의 마지막 꿈꾸는 협동조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 술이 들어간다 이놈의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 술이 들어간다 쿠퍼스님께서 가을 개편으로 방송 시간이 바뀌는군요. 아침 시간으로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쿠퍼스님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제가 9시로 가게 됐습니다. 9시에서 10시 50분까지 꿈꾸는 협동조합 진행하게 됐습니다. 쿠퍼스님, 그때 또 뵙겠습니다. 나는 사바다님께서는 마지막 방송에 좋은 소식 하나 올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사무실 직원에게 국민TV 가입서 8명에게 받았습니다. 9월 개편되면 더 많은 가입서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사탕합니다 하셨네요. 우와, 나는 사바나님 대단하시다. 회사 직원들 8명을 우리 국민TV 조합원으로 만들어주셨다고 합니다. 9월에도 기대할게요. 나는 사바나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대단하십니다. 관조님께서는 성주에서 출첵해주셨고요. 이제 아침에 보겠네요. 근데 내일 서울 가는데 저 나오나요?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내일 서울 오시는군요. 관조님 조심히 오시기를. 주니파파님께서는 오늘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하루를 맞이했네요. 오랜만에 비라 반갑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하더니 어느새 그쳤네요. 행복한 하루와 함께 불금을 출근길에 만나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니파파님도 출근길에 만나자고 약속해주셨습니다. 이거 사랑스러운 하준이 사진 오늘도 역시 올려주셨는데, 하준이는 진짜 요즘 모델 같은 거 해도 되겠다. 사진 찍을 때요. 표정이 살아있어. 그쵸? 블라드님께서는 1등 출석합니다 하셨는데 12시 15분 정확히 찍어주셨기 때문에 1등으로 출석한다고 해주신 것 같아요. 안 바쁜 벌꿀님께서는 희주님 이제 꼬르륵 소리 안 들리겠네요. 비 옵니다. 세상 모든 더러운 것들은 비에 쓸려가라. 얍! 하셨습니다. 네. 좀 아침 좀 든든히 먹고 와서 소리 안 나게 해야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이게 점심시간을 앞두고 있으니까는 우리 오늘 점심은 뭐 드실 거예요?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JJ킴님께서는 희주 하나님 다음 주부터는 제 시간에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점 꿈협 자주 못 들을 것 같아요. 슬퍼요 하셨습니다. 우리 JJ킴님께서는 이 시간대에 좀 잘 들으실 수 있었나 봐요. 개편이 되면 이 시간에 손명희 쌤이 진행하시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주 못 듣는다고 하니까 제가 다 마음이 안 좋네요. JJ킴님 그래도 간혹 가다가 들러주세요. 내추럴 파레트님께서는 정오막방 줄책이요. 고양이가 용민 형님 닮아서 하고 올려주셨는데 그러게 좀 닮은 것 같다. 그쵸? 아주 대단하시네요. 매 눈을 갖고 계신 내추럴 파레트님이십니다. 인간 백정님께서는 인간 백정으로 돌아온 소백정입니다 하셨어요. 그러게요. 닉네임이 바뀌었네요. 출첵과 동시에 광고를 합니다. 오늘 저녁 7시 보수의 고장 구미에서도 촛불을 듭니다 하셨네요. 구미에 계신 조합원님들 이 방송 듣고 계시다면은 또 오늘 시간 괜찮으시다면은 7시에 구미에서 어디서 촛불 집회하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당찬하루님께서는 헐, 뭔 일 있나 하셨는데 이게 무슨 댓글일까요?
젊은 6월님 출첵해주셨고요. 별사나이님, 첫 곡 내 스타일이다. 겨울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 오늘도 불금이군요. 선곡 센스 굿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는 이거다. 바로 이거다 하고 오늘 한번 틀어봤습니다. 지역은 구미 어디냐면요. 구미역 광장이라고 합니다. 인간 백정님께서 써주셨어요. 왓스님께서 출첵합니다. 아침 시간으로 바뀐다고요? 앞으로는 생방은 듣기 힘들겠어요. 다운받아서 꼭 들을게요 하셨네요. 왓스님 감사합니다. 다운받아주시고 다운받고 나서 좀 별점도 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하면 제가 설명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준이 사진을 또 봐버려가지고 이거 김을 사랑하는 하준이네요. 이거 뿜겠어 진짜. 깨방정님께서는 오늘 점심 뭐 먹지 하셨는데 우리 깨방정님께 점심 메뉴 좀 추천 부탁드려요. 점심 메뉴 추천 부탁드려요. 깨방정님께. 저는 오늘 제가 지금 방금 떠오른 건 돈가스? 제가 돈가스를 참 좋아해요.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체하면 잘 안 먹잖아요. 저는 심하게 체한 기억이 딱 2번 있는데 한 번은 옥수수, 한 번은 돈가스예요. 그런데 돈가스는 아주 잘 먹습니다. 뭐 그렇다고 옥수수를 안 먹는 건 아니지만 우리 조합원이 보내주신 옥수수를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돈가스 추천합니다. 유익님께서 휘주님 꾸며비 아침 시간으로 가죠. 저한테는 더 청취하기 편한 시간입니다. 막방을 위해 실리콘밸리 늦은 오후 심정을 올려봅니다. 실리콘밸리의 늦은 오후. 도시도 아니고 시골도 아닌 도시무례하고 시골스럽기도 한 실리콘밸리에 긴 땅거미가 지고 있다. 잔주름 자글자글한 아스팔트 주차장. 숙명처럼 정해진 자리에 한낮의 태양을 머리에 이고 반은 죽은 듯이 온종일 누워있던 색색의 자동차들은 제 주인을 만나 떠나고 있다. 오늘은 과연 얼마나 많은 실리콘들이 사람을 조립했을까? 얼마나 더 빠른 CPU가 사람들의 심장에 이식됐을까? 얼마나 많고 많은 이메일과 트윗들이 사람들의 혈관을 타고 흘렀을까? 땅거미 타고 오는 바람에게 묻는다. 나의 고유 시리얼 넘버는 몇 번이냐고. 이거 좀 오늘 뭔가 산업화, 발전화, IT화 이렇게 되어가는 세상에서 사람들 역시 기계화되어 간다는 조금 영화 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유익님, 이게 좀 뭐라고 할까요? 센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늘 이렇게 시를 올려주시니까는 메마른 감정에 뭔가 이렇게 시적 감성들이 하나둘씩 깨어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아날랴줌님께서 저도 함께 합종하셨습니다. 아날랴줌님,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허수님께서 능력자 부러워하셨는데 누가 능력자지? 우리 유익님 능력자인가요? 제가 뭐 지금 빼놓고 있는 건가? 희망님께서도 출첵해주셨고요. 2024님께서도 마지막 점심시간 출첵합니다. 해주셨어요. 출첵해주셨어요. 그리고 주니파파님 국민TV 모델이라면 환영합니다 하면서 이게 기임을 거의 뿜게는 하준이 사진 또 제가 확인했고요. 미라클량님께서 아침으로 오시는군요. 이제는 꼬박꼬박 잘 들을 수 있겠네요 하셨어요. 개편도 기대해주세요. 기대라고 하면 너무 기대하시려나? 개편도 그냥 절 반겨주세요, 여러분. 희나리님께서 희나님 낭만 음악실 막방은 거의 조합원들이 아쉬움으로 슬픔이 가득해 애절한 슬픔의 향연이 가득하던데 희나님 막방은 즐거운 분위기라 또 새롭네요. 두 방송 달라도 너무 달라 하셨네요. 아니 왜 아쉬워하세요? 우리 문희정 선배가 또 이렇게 밤 시간을 맡아서 진행을 하는데 왜 아쉬워하셨을까요? 저는 전 또 오기 때문에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쉬워하지 마시기를. 뿔동님은 수고하셨어요. 지난 3개월 식사도 제때 못하고 유종애미 거두시는 하루 되시고 산뜻한 아침에 새롭게 만나요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때 못하더라도 밥은 먹는 거니까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전 좋았습니다. 이게 좀 너무 배고파서 먹으면은 더 맛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잘 먹었던 우리 민영 간사, 김재영 간사가 휘준 진짜 잘 먹어 이런 멘트를 수도 없이 날렸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반가네님께서는 출첵합니다 하면서 하트 3개 날려주셨고요. 이사님께서는 와, 저 돈가스 먹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가을전어님은 점심시간 행복하세요 출첵하셨고요. 큐브님께서 내일은 쌍둥이 22번째 생일이래요. 군대가 있어서 생일상 챙겨줄 순 없지만 이렇게라도 엄마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큰애가 좋아하는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과 작은애가 좋아하는 트랙스의 초 들려주세요 하셨네요. 이거 쌍둥이여서 또 취향도 살짝 다르면은 노래도 2곡으로 신청해야 하는 우리 큐브님이십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현규 아빠님께서 나는사 아빠나님 존경스럽습니다. 능력자라고 해주신 게 우리 나는사 아빠나님께 해주신 거구나. 부럽기도 하다고 해주셨어요. 저는 오늘도 저번 배가에 도전하러 영등포로 가는데 자꾸만 이렇게 승률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도 미디어 토크 들으며 마음 추스리고 힘내봐야겠죠? 국민TV 너무 좋습니다. 감사해요 하셨네요. 동규 현규 아빠님 이렇게 도전하는 자세가 참 대단합니다. 동규 현규 아빠님께도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솔렁구스님께서는 오늘 같은 날은 일본식 가스우동 또는 나가사키 짬뽕, 매콤 해물 철판 볶음밥, 부대찌개, 상큼한 비빔밥, 알탕, 헤히히 좋습니다. 헤헤헤 하셨는데 이거 다 드시고 싶으신 거 써주신 것 같아요. 나가사키 짬뽕 저 안 먹어봤는데 어떤 맛인지 궁금해요, 여러분. 한소리님께서 한식집에서 식사를 대놓고 먹고 있었는데요. 고추 잡채하고 꽃빵이 나왔어요. 이런? 주방장님이 중국집에 계셨었나? 다음 주부터는 식사하느라 1분도 놓치지 않고 듣겠네요. 좋아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한소리님. 그러게요, 한식집에 갔는데 고추 잡채와 꽃빵이 나왔다? 이거 퓨전 한식인가요? 노래 듣고 와서 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댓글 계속 살펴볼게요. 많이 들어주시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앞으로도 바뀐 시간에 많이 들어달라는 의미에서 FT 아일랜드의 발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최경화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합원 여러분. 저는 장애 아동들 중 예술적 재능이 있는 장애 아동들에게 예술 나눔 봉사를 하는 발레단을 후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그 착한 발레단이 공연을 해서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발레와 성악 그리고 피아노 연주가 있는 크로스오버 코믹 창작 발레 이상한 챔버 오케스트라. 발레 공연은 지루하지 않을까 하는 선입견을 한 방에 날려주는 유쾌하고 감동이 있는 코믹 발레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초 예술의 전당 CJ 토월극장에서 저녁 8시 공연 창작 발레 이상한 챔버 오케스트라. 티켓 예매 연락처는 010-3262-4802입니다. 공연 수익금의 일부는 장애 아동과 탈북 청소년 돕기에 쓰여진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참 사이가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자식들 보는 앞에서 큰 소리 내며 싸움도 하지 않으셨고, 아버지는 맛있는 건 제일 먼저 엄마부터 챙겨주셨습니다. 동생과 저, 어머니, 아버지, 우리 가족은 참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오순도순 살던 어느 날, 어머니가 암 판정을 받으셨고, 아버지는 헌신적으로 어머니의 병간호를 도맡아서 하셨습니다. 저희 남매도 병원 지킨다고 해도 어머니가 불편하실 거라며 한두 시간 교대하는 것 말고는 언제나 아버지는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3년간의 투병, 어머니는 편안한 모습으로 저희들 곁을 떠났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전 결혼을 했고 아버지와 남동생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고. 알고 보니 아버지는 1년 전부터 새로운 여자친구분이 생기셨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냥 친구같이 애인같이 지내려고 했는데 남은 인생 이 여자분과 다시 잘 살아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참 고우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잘 해주시고 아직 결혼을 안 한 제 남동생도 아들처럼 살뜰히 챙겨주고 있었고 또 둘의 사이도 참 좋았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죠.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 사진을 꺼내놓고는 왜 그렇게 펑펑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자분과 사이가 좋은 남동생이 왠지 미웠고 아버지에게도 그냥 서운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전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아 제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어른이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아직은 어색합니다. 만나면 그저 눈인사만 하고 대면대면 하니 아버지가 중간에서 불편해 하시네요. 제가 그 여자분과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네, 오늘 이 시간은 가족 이야기 하는 시간이죠. 가족 이야기와 함께, 얘기 사연과 함께 듣고 오신 노래는 꿈의 대화였습니다. 어제 신청곡이었죠. 안정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재혼을 하려고 하신다. 그거에 대해서 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 너무 슬퍼서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 모르겠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노래가 나가는 동안 우리 청취자분들이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댓글을 주셨어요. 인생이란 게 님께서는 참 그래요. 아버지의 인생도 있죠. 뭐든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마음 추스리고 또 눈 마주쳐줄 때 자주 웃어드리세요 하셨네요.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헌신적이셨네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것만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주 만나서 밥도 드시고 또 맛있는 것도 해달라고 하세요. 아마 어머니의 정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좀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해보고 다가가 봐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밥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면은 좀 사이가 좋아지지 않을까. 친해져야겠다. 친해져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제일 먼저 친해지는 사실 방법은 알고 계실 거예요. 마음이 안 열어져서 그렇지. 마음 편히님께서는 재혼해야죠. 님도 이제 다른 가정을 가지듯 결혼을 하셨듯 아버지도 아버지의 가정이 중요합니다. 받아들여야죠 하셨네요. 그러게요. 마음에서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들 해주시는 것 같아요. 구름의 달가드시님은 원래 금슬 좋은 부부가 사별하면 혼자 못 산다고 하죠. 평생을 그렇게 살았고 또 그렇게 사는 게 좋은 줄 아는데 혼자 살려면 사실 너무 힘든 거죠. 배신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살아온 삶에서 나오는 관성이다라고 해주셨네요. 메데이아님께서는 너무 억지로 애쓰지 마시고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저 아는 50대 아저씨도 암 투병하신 아내 상처하고 두 딸이 있는 여자분과 재혼하셨어요. 그 남자분도 장성한 아들, 딸 있으시고 또 자식들 인생이고 부모는 부모 인생이라고 자식들이 좀 탐탁지 않아 해도 억지로 강요하지 않더라고요. 하셨네요. 그러게요. 이제 성인이 되다 보면은 이렇게 부모님의 삶과 나의 삶을 이렇게 별개로 생각하는 성인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부모님의 삶도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게 사실인 건데 좀 마음을 열어보시고 엄마가 생각이 나서 우는 거는 당연히 딸로서 당연한 도리인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딸로서 당연한 도리인 거고 그렇게 슬퍼하지만은 그래도 아버지의 삶을 위해서 좀 마음을 열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훈이 아빠님은 아버지 인생이 있고 본인 인생이 있잖아요. 마음 가는 대로 하시고 억지로 친해지려고 한다는 건 친해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억지로 밀어내지도 말고 또 억지로 친해지려고도 말고 좋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고 친해질 겁니다. 억지로 노력해서 친해지려고 한다면 언젠가 서운할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럼 그땐 나는 왜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 사람은 날 서운하게 하다니 이라며 서운한 마음이 더 크게 올 겁니다. 그럼 골도 깊어지겠죠. 마음 가는 대로 서로 편안하게 다가가야 바라는 것도 적고 서운할 일도 덜 생깁니다 하셨네요. 근데 그 사연의 주인공께서 아버지 여자친구분이 지금 남동생도 아주 살뜰히 잘 챙겨주고 있다고 써주셨는데 마음만 열어주신다면야 두 분이 친해지는 거는 시간 문제일 것 같고 우리 주인공분이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네 시간을 충분히 가지신 후에 두 분이 좀 대화도 해보시고 친해지는 과정을 겪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찬하루님은 친해지려고 했으면 오히려 어색해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 그리고 아버님 곁에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돌아가신 어머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이 마지막 글이 참 좋네요. 아버님 곁에서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 돌아가신 어머님도 이해하실 거다. 젊은 6월님은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하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당신이 싫다기보단 내 어머니 자리에 누군가 들어오는 게 싫었을 뿐이라고.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그러면 그분도 분명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분도 인생을 많이 사셨고 또 따님의 마음도 분명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서희 아빠님께서는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는데 두 분만 따로 만나서 지금 그 마음속에 있는 말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말씀해보세요. 그분도 이해하시고 고마워하실 겁니다. 희나리님은 원래 부부금슬이 좋은 부부 중 누군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극복하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고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사랑의 상실감을 또 다른 사랑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님께서 홀아버지 모시고 살 게 아니라면 두 분의 사랑을 멀리서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나 친해지지 못한 이유가 재산 상속 같은 문제도 포함이 된다면 새어머니와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확실한 분배를 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앴으면 합니다. 하셨네요. 수박님께서는 혼자서 아이 보는 거 힘드실 텐데 아이 혼자 보는 거 힘들다며 이렇게 자주 놀러 가보세요. 그럼 싫어하시려나 하셨네요. 싫어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우리 사연의 주인공 너무 상심도 크고 좀 아버지에 대한 약간의 배신감이라고 할까 서운함이 크겠지만은 그러게요. 아버지를 정말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면 내가 내 옆에 누군가 있든 아버지 옆에도 누군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말로는 참 이게 쉽지만 어렵다는 점, 어려울 거라는 점 알고는 있지만 마음으로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범한 찌질이님은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고 뭔가를 해보라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잘 될 것 같다는 생각,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배신감과 애틋함이 공존하는 이 시기를 잘 넘기면은 좋은 날이 올 겁니다. 화이팅! 하셨네요.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조합원분들은 뭐 상담 자격증이 있으신 것도 아닐 텐데 어쩜 이렇게 그냥 잘 뭐라고 해야 되지? 상담을 해주시지? 그쵸? 상담 해주실까요? 저도 뭐 고민 있으면 다음번에 말씀드리고 상담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연의 주인공 사연 이 방송 들으시면서 좀 마음의 해답을 찾으셨기를. 친해지는 방법은 사실 누구나 알거든요. 실행에 못 옮길 뿐. 뽀빠이님께서 본인이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의 건강한 삶 그 자체로 감사한 거 아닐까요? 요즘 시대의 가족의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잘 될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하셨네요. 그러게요. 잘 해결될 겁니다. 결국에는. 신청곡이 또 들어왔어요. 메데이아님께서 점심시간에 희주님이 틀어주는 마지막 신청곡 부탁해요. 훈남이 노래도 잘하는 김수현의 그대 한 사람. 해품달 OST인 것 같아요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좀 공개한 적 있었죠. 제가 김수현을 좋아한다고. 네, 김수현 아주 좋아합니다. 이런 노래 또 사심으로 틀어드려야겠어요. 내 문제는 바보님께서 원래 내 문제에서는 찌질한데 다른 이의 문제는 정확하죠 하셨네요. 그러게요. 이게 연애도 그렇고 뭐 인간관계에서 있어서는 남의 문제, 다른 사람의 고민 같은 거는 해결 탁탁 내려주면서 내가 행동을 옮기기는 좀 어려운 게 있어요. 펑펑님의 글을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저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쳤어요. 이해하면서도 감정이 쉽게 이렇게 다가가긴 어려웠죠. 전 가끔 제가 불편하더라도 일부러 푼수짓도 하면서 친한 척도 했습니다. 새어머니도 섭섭해하기보다는 천천히 절 지켜봐 주시더라고요. 몇 년 지나니까 훨씬 편해졌고요. 새어머니나 저나 친모녀처럼 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기에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해요. 이것도 진짜 정답인 것 같아요. 친모녀처럼 될 수는 물론 있지만 뭐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의 사이가 될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경험해서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블라드미르님, 사람 간의 일, 더구나 가족 간의 일 억지로 안 되니까 굳이 뭐 엄마로, 새엄마로 인정하려고 고민 안 하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그냥 아버지가 좋아하는 분으로 예의를 지키다 보면 좋은 결과가 예상이 돼요 하셨네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의를 지킨다. 이런 방법도 참 좋네요.